사실은 이제 허와 실에서 이제 허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외교부 생활하면서 많이 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비엔나, 처음엔 또 제네바도 근무했기 때문에 이 국제 규범에 대해서 많은 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룰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첨부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요. 간략하게 이제 요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 하는데, 그리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 또 연석이 제 분야와 관련되는 그 원자력 분야, 우리 황 박사님이나 교수 계시지만 대도에 가서 지금까지 4년째 일종의 뭐 카이나기나 킨스라든가 원자력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핵무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황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이 아니라 원자력 이 분야의 평화적 이용 쪽으로 계속 우리 능력을 강화시키면은, 우리 전송이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한 그 농축이라든가 우리 핵 주권을 찾는 원자력 에너지 주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레이턴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그런 잠재력을 갖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런 전제를 깔고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cost, consequence,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뭐냐. 워싱턴 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다 확장업체거든요. 방위,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억지, 또 억제라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얻는 게 뭐는지 베네핏을 따져볼 때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 후행해가지고 선행해서 전응축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또 후행해서 지금 병주나 그 방패장에 쌓여있는 사용 핵연료 각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엄청난 양을 이거를 연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윈윈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좀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다 보니까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 그 라파엘 그로시라고 최근에 그 후쿠시마 때문에 다녀간 그 IA 사무총장 아시죠? 제가 비엔나에서 같이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좀 친구인데 네, IA 사무총장이 됐죠. 근데 그 전에도 라파엘 그로시는 아르헨틴 출신인데 그쪽에서 아박이라고 아르헨틴, 브라질, 칠레 이 핵 통제, 공동위 서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그러고 이제 비엔나에 와서 10여 년간을 원자력만 했습니다. 대사도 하고 그 전에 또 IA 파견 나와가지고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면에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거, 또 이 국제관계에서의 비확산 문제, 평화적인 이걸 다 통달하고 있는 베테랑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 아르헨틴 출신이기 때문에 IAEA의 메시라고 부릅니다. 메시. 그만큼 개인기가 현란합니다. 말도 잘하고 내용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됐는데 요번에 각광을 받은 게 자포리지아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당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아까 그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걱정인데, 공격을 받으면은 그 6개인가요? 그 자포리지아에 있는 발전소가 6개, 8개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1986년에 그 체르노빌 사건이 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에 이 메시, 우리 라파엘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 번 더 왔었어요. 그래서 뭐 대덕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랬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막기 위해서 푸틴도 만나고 잘렌스키 또 유엔 사무총장하고 다 같이 해서 그걸 보호하는 노 파이어 존,
서로 싸우지 않는 쪽을 만들고 IAEA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상호 감시해서 여기만 건들지 말자. 그러고 나서 근데 변수가 불리하니까 푸틴이 자꾸 이제 그걸 건드린다 그러고 있어서 나토 측에서 또 그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패트리엇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조용히 갖다가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핵 안보라고 그러죠. 이게 핵 안보 정상회의를 우리가 유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푸틴이 미치지 않았으면은 그걸 때리겠느냐. 그게 엄청난 핵 방사능이 이제 터지면서 체르노빌 시적으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다 방사능 피폭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우리 핵발전소를 때리면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도 다 방사능 오염, 피폭이 될 가능성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 대상의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우리 수도권, 미군 기지, 우리 기지하고 또 삼성 반도체 같은 걸 때리지 글쎄 발전소를 먼저 때릴까. 아무튼 우리도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핵안보 능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담입니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메시가 한국 갔다가 한국 왔을 때 결승에 진출했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로 한국에서 카타르로 날아가서 진짜 메시 하는 경기를 보고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 메일 보냈더니 아무튼 좋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온 것도 한국에 대한 배려, 우리가 요청도 했겠지만 했는데 그로시가 상당히 자신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걸 잘 설명하면은 한국의 여론도 조금 이렇게 캄다운 되지 않을까. 근데 메시가 요번에 보니까 국내 정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메시가 못 뚫더라고요. 그 공격을 인해서 우리 한국 정치의 그 정치인들한테는 메시가 자기 개인기 가지고는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범 위반이 뭔지 그 세 개입니다. 유엔하고 NPT하고 IAEA만 딱 보더라도 NPT 탈퇴? 그러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그 유엔의 헌장을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또 IAEA는 NPT를 이행하는 안전조치 검증을 하는 기구고 평화적 아톰 포 피스를 주창해서 이행하는 기구인데 우선 이 세 기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IAEA가 유엔 기구가 아니다. 그거는 너무 한 면만 본 거죠. IAEA하고 유엔은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 평화적 이용이 아닌 것을 또 IAEA는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non-compliance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깨면은 첫 번째 C가 consequence입니다. 후과가 옵니다. 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가 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고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IAEA에서 non-compliance로 유엔 안보리에다 보고한 나라는 북한하고 이란하고 이라크 세 나라였습니다. 북한은 뭐 6차례 핵실험이기 때문에 이건 뭐 serial violator라고 아주 악당 국가죠. 근데 이란은 한번 JCPOA를 통해 가지고 IAEA 사찰을 받아 가지고 불전형, 그러니까 non-compliance,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검증해서 패스해서 결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안보리에서 다 해제됐습니다. 그게 이제 안보리 결의 2231호인데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안보리에서 앉아있다가 뭐 이렇게 비엔나에서 검증을 하는 거 양쪽을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부터죠. 우리가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안보리에서 해제해 주지 않으면 그게 해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P5 국가가 있는 한에는. 근데 이란은 성공했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 현안입니다. 그럼 어떤 코스트, 컨시퀀스 다음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 그럼 뭐 첫 번째 고립국가가 되고 쫓겨나고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인데 무역, 투자, 증시
IMF 환난 수준의 몇 배가 되는데 결국은 케이오스다. 카오스.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김병호 원장님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피해를 받을지 6월 19일 날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한 연 5천억 불 정도 손실을 본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제가 좀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컨펌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병현 원장님한테 연락했더니 그거는 내가 액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 GDP의 20%다.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roughly 그냥 추정을 한 건데 어떤 분이 이거를 또 굉장히 스마트하게 숫자로 계산하는 게 5천억 불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 제재는 어느 순간에 아주 뼈저리게 온다. 우리가 제재 겪은 거는 아주 마이너한 건데요. 2000년대 그 중국이 우리가 중국산 마늘을 이제 규제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휴대전화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5불 정도를 때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중단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드,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강제징용 그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 빼고 그 3개 그 반도체 주요 부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 안보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냥 단합해서 우리를 제재한다. 그럼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또 지금 말씀하신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우리가 못 받게 되면 97%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전이 가동이 안 되면 우리 에너지는 전기를 못 쓰게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1세신에 왔던 그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우리가 국방비 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는 감당하기 어렵다. 규모면에서는 NPT, IAEA 이거는 건너뛰고요. 안보리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제재받은 그래서 결의 채택을 10개 됐죠. 제재 결의가. 뭐 우리한테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 핵실험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떠나가지고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됐습니다. 올해 3번째 안보리 이사국이 됐는데 안보리 이사회에서 앉아있는 그 나라가 러시아라고 가능하죠. 푸틴. 자기네들이 침략해놓고 모든 결의를 비토해버리니까 그런 나라가 과연 모범국가가 되겠느냐. 불량국가. 또 더더욱이 그 옆에 계시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 수장을 했던 나라가 그런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NPT 탈퇴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한다. 그런 이미지가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다. 유엔이 가장 지금 모델 케이스로 거론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부 수립해가지고 경제발전해가지고 민주화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냈다. 그런 나라가 거꾸로 간다. 그 다음에 NSC라는 게 이제 저도 의장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인도가 핵실험한 1974년 이후에 더 이상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민간 품목, 원자력과는 민간 물질, 품목, 뭐 기사제 이런 거를 통제했습니다. 특히 이중융도까지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이사국이고, 그 공급그룹의 한 주요 국가고 2003년, 4년, 16년, 17년에 의장까지 한 나라가 이거 뭐 다 어긴다, 위반한다. 그럼 우리가 그 같은 like my country인데 그 나라부터 모든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은 바이바이죠. 뭐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안 되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게 크리티컬합니다. 다자기범도 그렇지만 미국이 뭐 중단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제가 대독을 다녀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의존, 종속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 다 자기들이 뭐 그동안 그 협정에 의해서 물질 기자재 이런 걸 다 끌어가고 또 글렌 수정법이라는 미국의 법안에 따라서 이거는 더 강한 제재 조치를 갈 수 있는 그런 양자 차원의 동맹국가로부터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 과연 가능할까? CTBTO라는 건 아직 협약이 발효는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중지하고 P5 국가가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기술 협력, 기술 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가장 권위적인 그 평가, 규모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해서 발표한 게
CTBT였네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다 잡아내는데 저도 의장할 때 CTBT 프로그램에서 아르헨틴 그 군사 해군 잠수함이 그 물 밑에서 그러니까 해저에서 폭발을 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깊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못 잡아냈는데 IAEA가 잡아냈습니다. 그건 수준 폭발이다. 임플로전이다. 그 정도로 그 기술적인 능력이 발달한 CTBT와 협력도 끊고 CTBTO에서 우리가 회의 참석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거기서 여러 정보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게 안 됩니다. 몇 분 남았죠?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가가지고 NPT 준수한다, 한미 원자력 준수한다 이렇게 디클레어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이 방향이 그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치와 이해관계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핵무장 여론은 있지만은 그 평화적 NCG를 통해서 확장 억제 능력을 키우면서 평화적 이용을 가겠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잠재력이라는 것을 저는 원자력 에너지 주권 확보 그게 뭐냐?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NPT 4조가 우리가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불가항의 권리, inalienable rights도 있고 원자력 협정에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NPT 4조하고 우리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2015년 협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드업폰해서 우리가 그 원자력 주권, 핵 주권이 아니라 원자력 주권을 찾아와야 된다. 대도에 가보면은 또 두산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가보면은 벌써 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저게 보면은 과거 5년 동안 탈원전에서 많이 그 가치 사슬이나 공급 사슬이 좀 흐트러졌는데 그 사슬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면은 그 우리가 원자력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력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교체할 때마다 탈원전, 친원전, 탈탈원전. 그래서 조크가 있습니다. 대도에 가면 이 탈자가 매 5년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탈이냐 탈탈이냐 탈탈탈이냐 뭐 이런 서로 유머가 있는데 그걸 극복해야 되고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과거의 트라우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또 2004년 남핵 사건 이것 때문에 전부 눌려 있어요. 미국하고 대등하지 못하게 굉장히 좀 위축돼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분야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준으로 미국하고 이 대등한 정말 글로벌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황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SMR이라든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해서 저농축과 파이로 프로세스 이거를 실현하는데 그 변준영 이사장이라는 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해도하고 그 바라카 원전을 이제 총책임했었는데 한국은 아궁이는 잘 만드는데 그 아궁이에 늘 땔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농축 연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행해서 나오는 거를 재처리가 아닌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로 프로세스를 하면은 윈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될 거, 참고로 해야 될 거는 일본이 과거 그 재처리 시설 이런 거 다 허용 받을 때 그 대통령, 총리 나카소네하고 레이건 차원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야스히로 론 그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우리 워싱턴 선언 일 시작해서 액션, 얼라이언스 인 액션이 앞으로 다음번 10년이 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들어가니까 공을 들여가지고 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한 다음에 그 우호적인 정상급에서 우호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1급 동맹이 돼야 됩니다. 그 미국 뉴욕타임즈 어저께 나와 있는 언젠가 제가 그걸 봤는데 동맹의 급이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본하고 호주 그 다음에 뭐 나토 국가들은 그 부분은 상당 부분 1급에 들어가는데
터키를 얘기하면서 터키는 얘네들이 나토 동맹국인데 언제는 가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다. 러시아 편에 서 있고 중국 편에 서 있고 또 시리아 편에 서 있고 근데 이번에 뭐 스웨덴 이거 블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칙적인 플레이인데 핵 억제력을 기초로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를 위한 원자력 주권을 찾는 것이 결국은 우리 여론도 긍정적으로 핵무장에 대해서 그게 크게 뭐라고 하나 좀 감성적인 그런 지지를 하는데 조금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